매주 금요일 힙합 음악을 추천하는 금요 힙합. 오늘은 하이뮤직의 우기님과 함께합니다. 우! 뭐 하고 사셨는지. 곧 나올 저희 컴필 앨범 오. 준비하고 싱글도 준비하고 있고 네. 뭐 방송도 있고 네. 네. 누구랑? 뭐 10월쯤에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오. 조금 오래 준비한 네. 싱글이라서 그러니까 제가 계속 싱글을 계속 내고 있었어요. 좀 큰 프로젝트처럼 하고 있어가지고 네. 팬터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싱글을 하나씩 내고 있어요. 약간 그 이유가 있나요? 아니요? 그 별 이유는 없는 아. 제가 만들고 노래를 냈을 때 더 이상 제 노래가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아 이건 내 노래처럼 뭔가 저장해놓고 뭐 내가 기분 안 좋을 때 듣거나 기쁠 때 듣거나 내 노래가 돼버리니까 주제를 큰 틀만 만들어 놓고 마음대로 상상하게끔 그래서 팬터시라는 주제로 오. 그분들이 상상하면서 듣게끔 좀 약간 열린 결말처럼 그렇죠 그렇죠. 느끼게끔 하는. 그래서 누구랑? 외국 네. 친구 한 명이랑 오. 한국 친구 한 명이랑 오. 둘이 남자의 동갑이에요. 성별은요? 둘 다 남자인데 네. 그 외국 친구는 약간 여자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오. 흑인인데 여자 목소리를 오. 가지고 있는 스웨일리? 아니 유튜브 릴테카? 그럼 제가 컴플렉스 나가서 사실 그러면 최근 가장 많이 듣는 노래. What you want to for love 바비 골드웰 Guess you wonder where I've been. 완전 옛날 노래 이게 네. 1978년. 78년 샘플도 되게 많이 됐었고 처음 접했던 거는 사실 투팍 노래 To For Love를 듣다가 이게 샘플인가 하다가 찾아 듣다가 듣게 됐는데 이 앨범이 다 좋아요. 걸을 타선이 없는 이거는 거의 매일 한 10번 이상씩 듣는 거 같아요. 샤워할 때도 틀어놓고 오. 그냥 멍 때릴 때도 오늘 오실 때도 들으셨나요? 오늘 한 5번 들은 거 오. 오. 지금은 못 가는데 그 이태원 갈 때 좀 많이 들었었나 봐요 제가. 그래서 들으면 이태원 생각이 많이 나요. 오. 놀러 갈 때 이태원 놀러 갈 때 많이 들으죠. 네, 그렇죠. 사실 그렇게 즐겨 듣는 스타일의 보컬은 아닌데 이 앨범 너무 좋더라고요. 옛날 음악들이 네. 너무 좋아가지고 매일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비틀즈 음악도 되게 좋아하고 옛날 풍의 음악들도 되게 좋아하고 제 음악들도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빈티지한 거 좋아하고. 오. 혹시 요즘 음악과 예전 음악을 나누는 뭔가 경계나 기준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믹싱 같은 부분. 사운드적인 것도 당연히 좀 그런데 제가 한때 좀 트랩에 엄청 질려버린 때가 있었는데 2016년? 뭐 4마디, 8마디 루핑 계속 해놓고 이제 그거 반복 그 붙이기 해서 이렇게 음악이 만들어지는 게 좀 너무 질려버렸었던 시기가 있는데 마이클 잭슨이 어릴 때 막 음악 들어보면은 그 감정선이 되게 이렇게 있거든요. 노래 한 곡에 그런 차이? 요즘 음악이랑 그때 그쵸, 그쵸. 감정선이 아예 그쵸. 다른 좀 기계적인 느낌이 있는 거죠 기계적이죠. 최근에. 그쵸. 그래서 예전 음악을 좀 지금 많이 들으시는. 그런 것 같아요. 진절머리 나셔서. 그렇죠. 아. 그리고 크러쉬 네. 저 노래 오하이오. 좋아요. Dancing till the morning on my own. 이 친구도 재즈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네. 그거를 계속 가지고 가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부럽고. 그리고 그 감정선 아까 말씀하신 그 너무 부분에서도 너무 잘하죠. 그리고 약간 제가 생각하는 제일 이상적인 아티스트의 모습. 이렇게 대중적으로 성공하고 뭐 알려진 네. 아티스트가 팬들이 이 친구 좋아하고 음악을 들으면서 그런 재즈 음악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찾아보게 되고 약간 좋은 영향을 그렇죠. 끼치는. 좀 더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지금 막 멜론 탑백에만 이렇게 사람들 듣는 게 아니고 좀 더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역할을 해주지 않나. 확실히 네. 진짜 대중성이랑 약간 전문성을 동시에 그렇죠. 챙기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크러쉬님. 효섭이가 내는 음악들 계속 들어보면은 저는 제 취향에 너무 잘 맞아요. 제가 만드는 느낌, 만드는 어떤 작법에
되게 제 취향이더라고요. 이런 데서도 그러니까 빌 때 뭔가 주고받는 아, 크러쉬님이 챗 베이커 노래 커버했던 게 있는데 그게 인기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대중적으로 성공한 아티스트가 이런 장르를 좀 더 그 붐업시켜 줄 수 있는 맞아요. 다음은 도입부가 인상적인데. 프랭크 오션의 Close to You. Hold my hand through this, baby. Close to You라는 노래도 원곡이 따로 있어요. 네. 그 카펜터스라고 오, 완전 옛날 그 남매 그룹. 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방송에도 많이 나왔고 영화에도 많이 나왔고. 그런데 아마 이 노래는 스티비 원더 버전이 있어요. 보코더로 이렇게 연주하는 건 노래 부르는 게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그거를 샘플을 가지고 만든 게 아. 이거로 알고 있어요. 들어보시면은 보컬 샘플 같은 뭐가 나와요. 그냥 나오는데 네. 그게 아마 스티비 원더 목소리 그 영상을 오. 따서 가져온 걸 거예요. 그거 듣고 아 이렇게도 영향을 받을 수 있구나. 오, 졸라 멋있어. 개 멋있어 진짜. 지금 나오는 이 소리 네, 뻥뻥뻥뻥 하는 거 네. 그게 아마 그 아, 스티비 원더 목소리. 네. 그 스티비 원더 클로스 투 유 하면 아마 나올 거예요. 네. 스티비 원더도 되게 젊었던 시절. 아. 아, 이거를 방금 저렇게 재해석하신 거. 오. 그러니까 저는 옛날 노래 좋아하는 게 이래서 좋은 것 같아요. 음. 계속 이렇게 영감을 받고 아. 지금의 방식대로 표현해내는 아, 재해석 계속 네. 재해석할 수 있으니까. 좋아하는 프로듀서와 비트입니다. 그레이 형을 보면서 네. 꿈을 키웠던 사람이고 형처럼 잘생기지 못해가지고 그런 행보를 못하지만 오. 그때 이제 그 형의 이런 음악들을 들으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영상도 막 찾아보면서 아, 이 형이 어떤 악기를 쓰나 이런 걸 막 찾아보고 형 노래 다 좋아하지만 재범 형 노래 중에 섹스 트랩이라고 있는데 저 노래가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We can take it slow. 한국에서 크리스 브라운 같은 음악이 나왔다고? 그리고 중간에 약간 브릿지 같은 부분에 베이스가 이렇게 막 반복되는 구간인데 이거를 이렇게 한다고? 음악을 들으면서 되게 분석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쵸. 저는 아무래도 프로듀서다 보니까 음악을 들을 때 어느 부분에 가장 집중해서 좀 들었어요? 알려주고 싶은, 말해주고 싶은 포인트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어떻게 살리느냐 이 부분. 와. 두두두두둔. 이 부분이 진짜 그레이 형한테 진짜 영향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 트랙도 들어보시면은 되게 좀 단촐해요. 악기가 많이 없어요. 근데 그레이 형이 좀 그런 편이에요. 되게 깔끔하게 해요. 아. 이게 왜냐면은 악기가 많이 있다고 풍성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베이스는 베이스 역할을 해주면은 베이스만 있어도 되고 드럼은 드럼 역할을 해줘야 되고 뭐 기타는 기타 역할을 해줘야 되고 이러면은 사실 빌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무 잘하는 게 그레이 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뭔가 트랙을 이렇게 깔끔하게 해야지 더 뭔가 선명하고 그러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약간 전달력이 더 좋아지는 느낌. 그렇죠. 지저분한 이게 있어도 되나 없어도 되나 하는 건 불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생기는 건 잘못된 거지. 과한 네, 거죠. 그쵸. 그럼 공연하면 생각나는 음악은 뭐가 있을까요? Get the fuck up. 오. I ain't say Simon Says, nigga, please back up. Passport, sign you MTA Berman. GTFU. 네. 인저리 리저브라는 팀인데 네. 되게 러프하고 되게 그냥 날것의 느낌이에요. 제가 공연을 사실 막 많이 보는 타입은 아닌데 네. 공연 공연 봤을 때 인상에 남는 거는 뭐 라이브를 잘했다 이런 거는 전혀 아니고 이 사람들 에너지가 전달이 되면은 이 공연 좋았다가 되거든요. 이 친구들 공연을 보면은 네. 와 막 미칠 것 같아요. 웅장해지는. 네, 막 웅장도 아니고 네. 와 술 먹고 막 다 깨부시고 싶어요. 되게 특이한 게 음악이 불규칙해요. 네. 막 샘플도 그렇고 뭔가 일관성 없고 뭔가 되게 불규칙하고 막 기분 나쁜 소리도 있고 그런데 이상하게 졸라 신나. 놀고 싶어 그냥. 또 라이브 때 하는 그 편곡이 있는데 가끔 저렇게 놀고 싶을 때 있어. 저 저렇게 노는 거 좋아하시나요? 네, 그쵸.
아 진짜요? 그러니까 취하면 아. 그러니까 원래는 되게 좀 이렇게 조용한 성격인데 아. 가끔 이제 취하면 오. 저렇게 놀고 싶을 때 있잖아요. 궁금해요. 막 땀 흘리면서 막 저렇게 머리를 저렇게 흔드시나요? 그렇게까지는 안 그렇게까지는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놀지를 못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런 공연 보면서 그냥 그냥 속으로만 대리만족하고 좋았던 여행과 음악입니다. 베트남의 다낭에 간 적이 있어요. 네. 한 2년 전쯤인가? 그때 이제 로꼬랑 쌈디 형이랑 그레이 형이랑 뭐 이렇게 같이 갔는데 네. 그게 카운트다운 공연이었었어요. 네. 저는 사실 라인업이 없었는데 음. 로꼬가 같이 놀러 가자고 뭐 새해 같이 보내고 하면 좋을 것 같다고 거기 숙소도 되게 좋고 해서 같이 가게 됐는데 되게 오랜만에 여행 간 거라서 너무 좋았고 되게 습하고 날씨 안 좋았거든요 사실. 네. 근데 너무 좋았었어요. 그냥 그 베트남 분들도 너무 반겨주고 너무 좋아해줘가지고 네. 공연 끝나고 술도 마시고 그러다가 만들게 된 게 저 나타나죠. 저희 갔다 오셔서 거기서 이제 로꼬가 노래를 뭐 만들고 있는데 그 들어봐달라고 네. 훅이 너무 안 나온다고 그렇게 흥얼거렸어요. 네. 이렇게 멜로디를 만들었는데 그게 저렇게 돼버려요. 오. 트랙은 사실 다른 분 건데 네. 그 멜로디를 같이 뭔가 하게 돼서 굳이 안 넣었어도 되는데 네. 로꼬가 넣어줘서 그러니까 저 때가 생각이 되게 많이 나요. 이거 노래 들으면 그 다낭 생각이 나요. 이거 진짜 좋은데. 이 영상의 포인트는 사실 재범이 형이죠. 마지막에 술 취한 척하는 박재범의 모습. 오, 이걸 다낭에서 네, 그냥 둘이 수영장에서 놀다가 그냥 이거 들으실 때마다 가고 싶으시겠어요? 그쵸. 진짜. 너무 좋았었어요. 오. 진짜 술 마시면 저래요. 그러니까 술병 들고 이렇게 막 나오라고 막.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여기 나온다고 했을 때 네. 언급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영재 씨 팬이라고 전해달라고. 뭐야 누가요? 로꼬가 오, 그러면 나타나 주세요. 나오면 그 저녁이 이제 한 40일 정도 남았을 텐데 나오면은 초대 한번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요? 오, 받아줘 주세요. 나타나 주십시오. 그리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자신의 취미와 연관 있는 노래 있을까요? 그 MMA 네. 그 배우고 있는데 코리안 좀비에서 배우고 있어요. 그 정찬성 님 네네네. UFC라는 단체에서 그 체급에서 세계 4위거든요 지금. 근데 그 형님한테 이제 그 체육관에서 운동하고 배우고 있는데 그 등장곡 그 취미랑 연관이 있는. 근데 이걸 들으면 그 형 등장할 때 되게 멋있거든요. 네. 막 들끓어 막 심장이 막 그냥 터질 것 같이 막. 형이 네. 그 케이지 안에 들어갈 때 네. 문을 열고 네. 소리를 진짜 미친 듯이 지르고. 그러니까 찬성 형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막 쳐주고 이런 네. 호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집중한다고. 근데 그 모습이 진짜 멋있어. 저는 사실 그 MMA에 취미가 없었는데 어쩌다가 재범이 형 따라서 한번 갔었는데 네. 진짜 힘들었거든요. 진짜 미친 듯이 힘들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네. 대리 불러서 갔어요. 그 정도로 너무 힘들었는데 이게 점점 할수록 이게 진짜 빠져들더라고요. 뮤비보다 네. 그 UFC를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최근에요? 네. 이제 재범이 형 되게 오래 다녔어요. 네. 한 7년 정도 다녔어요. 제가 봤을 때 힙합 씬에서는 싸움 제일 잘해요. 재범이 형이. 기술이 진짜 좋아요. 근데 그 기술을 술 마시면 이제 저한테 쓰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배우시는 거예요? 형이 네. 저보다 몸 체구가 작은데 네. 이렇게 저를 뒤에서 이렇게 잡았는데 제가 안 풀리더라고요. 그게 자존심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니는데 재범이 형 괴롭히니까 내가 이겨봐야겠다. 네. 다니는데 이제 찬성 형이 재범이 형은 동갑이에요. 이제 정찬성이 괴롭히기 시작했어. 술 먹고 이제 찬성 형한테 진짜 너무 괴롭히니까 내가 진짜 내가 총 구해서 싸움으로 못 이기고 총 구해서 내가 형이 이길 거라고 했는데 형이 총 가지고 가도 넌 나 못 이긴다고. 다음은 한국 힙합의 과거, 현재, 미래를 상징하는 노래. 과거는 사실 과거라기보다 밑거름은 저는 드렁큰 타이거라고 항상 말을 하고 다니고 그 드렁큰 타이거라기보다 그때 무브먼트 형님들 그 1세대 형들이 너무 잘 다져주셔서 저희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좀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거든요. 90년대 완전 가요들 사이에서 힙합이란 네. 장르도 생소한데 드렁큰 상징적인, 타이거가 어쨌든 1위를 드렁큰 타이거. 했다라는 네. 것 자체가 너무 말이 그렇죠. 안 되는 진짜 그걸로 인해서 네. 좀 힙합이 더 알려지고 현재는 네. 제가 뽑은 거는
월드와이드 전 사장님의 노래. 한국 힙합에서 재범형이 없다면이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무너져요. 힘들 것 같아요. 네. 힙합 많이 무너져요. 힘들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저 곡을 뽑은 이유는 도끼 덕화였. 뭔가 저 세 명이 네. 한 곡에 그 있는 얘기도 거니까. 많이 들었었고 지금 어쨌든 일리네오는 없어졌지만 그쵸. 일리네오도 그렇고 재범형도 그렇고 네. 많이 기여를 하고. 예전에 JK 형처럼 네. 지금 어쨌든 너무 큰 기여를 그쵸.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고 맞아요. 저 노래도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네. 저거 진짜 멋있어요. 미래는 뭘 꼽으셨어요? 이것도 그냥 뭐 네. 제 생각인데 하이뮤직 이제 컴필 앨범이 이제 곧 나오는데 네. 그 믹싱을 하고 왔거든요. 네. 예전에는 사실 컴필 앨범이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네. 지금 많이 나오는 추세가 아니잖아요. 그쵸. 싱글 단위로 많이 그쵸. 나오니까 이렇게 앨범을 쭉 들었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네. 그냥 이건 사심 다 빼고도 되게 멋있고 우리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그 재범형의 그런 행보를 이어나가야겠다라는 생각에 믹스할 때 제대로 못했던 게 다 네. 같이 이렇게 들으면서 믹스 이렇게 네. 수정을 하는데 수정을 해야 되는데 다들 막 춤추고 막 놀고 있더라고. 막 소리 지르고. 근데 그만큼 되게 좋았어요. 아. 그러니까 컴필 시작할 때는 사실 좀 애매했었거든요. 네. 이게 과연 잘 될까 그러고 이렇게 되게 다들 진짜 열심히 했는데 네. 스케일도 진짜 많이 하고 갔거든요. 아. 군대 가기 전까지. 네. 진짜 멋있어요. 오. 진짜로 멋있게 나올 것 같아요. 가장 좋아하는 앨범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앨범 가브리엘 가르송 몬타노라고 네. 아르딘이라고 정원 뭐 이런 뜻인가 네네. 그럴 텐데 네. 저 앨범이 제 취향에 너무 100%. 근접한 오.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추천하고 싶으신 노래 딱 하나 있으세요? 저 노래에서. 저 앨범. 없어요. 그냥 다 좋아요. 아, 다 전체적으로. S8이라는 노래는 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드레이크 앨범에 네. 정글 그 샘플링 됐던 아. 조금 빨라졌네요. 뭔가 저렇게 샘플된 음악들은 사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그냥 원곡이 되게 좋은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정글 되게 잘 만들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앨범이 제가 알기로 아날로그로 녹음을 맞아요. 하고 네. 테이프로 폐교회에서. 녹음을 네. 오. 폐교회 그 아마 그 스튜디오가 지금은 없을 텐데 네. 네. 그 성당 같은 데서 네. 그 녹음을 다 했어요. 일부러?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악기도 다 하고 아. 녹음도 다 하고 코러스 다 하고 네. 빈티지한 질감을 내기 위해서 일부러 아날로그 의도된 그 테이프 방식으로 녹음을 네. 하고 디지털화해서 이제 앨범을 만들었는데 오. 이 사람 음악 들어보면은 또 약간 좀 변태적이에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나오겠지 해서 네. 더 가. 끝까지 가. 네. 계속 가. 그래서 이렇게까지 한다고? 아 진짜 변태구나. 배운 변태. 네. 아. 그래서 저는 어쨌든 작곡하는 입장에서 그 음악을 들어보면 대충은 알거든요. 그 어떤 약간 생각으로 하는지 뭐 어떤 시간대에 작업을 아. 하는지는 대충 아는데 그냥 빠져가지고 그냥 이거랑 완전 소통하는 느낌이 그렇게 아. 만든 것 같아요. 아. 본인의 인생곡입니다. 저의 인생곡 네. 아이슬리 브라더스의 The Highway of My Life. Highways of my life. 제가 살면서 제일 많이 듣고 있지 않나. 앞으로도 제일 많이 듣게 될. 사실 기분 좋을 때, 안 좋을 때, 뭐 늘어져 있을 때 네. 언제나 듣는 음악이고 아침 눈 뜨자마자 듣고 네. 왜 좋은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계속 듣고 있어요. 음. 그리고 실제로 이 노래를 듣다가 만든 곡들도 되게 많고 오, 진짜요? 네. 대잡인데? 이거 누가 추천하셨었죠? 수빈님인가 저드님이 추천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음악을 들었을 때 받는 느낌의 음악을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그 로꼬랑 화사 했던 주지마. 오, 진짜로. 계속 들으세요, 이분 앨범. 왜냐면 좋은 게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네. 계속 들어주세요. 비 올 때도 좋고 오, 확실히 드라이브 진짜 할 약간 때도 추적거릴 때 듣기 좋은. 실제로 주지마 그거 촬영할 때 계속 비가 왔어요. 아, 그거 되게 신기한 게 그 로꼬랑 화사랑 이제 주지마 네. 만들면서 처음 만났을 때도 비가 왔고 그 음. 촬영할 때도 비가 왔고 그 이후에 회식할 때도 비가 왔고 이렇게 만날 때마다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맨날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 추천을 해줬는데 되게 좋아하더라고. 확실히 비에 어울리는 무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제 이름도 우기인가 봐요.
죄송합니다. 오. 네. 항상 프로듀서의 입장에 계신데 어떤 노래를 들었을 때 이 곡은 진짜 내가 플레이어가 돼서 참여해봤으면 좋겠다 싶었던 마음이 들었던 거. 어렵다. 원래 보컬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오. 그래서 그런 마음은 항상 있는데 네. 그게 없어졌어요. 각자 역할이 있으니까. 그쵸. 프로듀서 우기로서의 그런 이름을 가지고 보컬을 하기 네. 싫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런 마음을 아예 버려버렸어요. 사실 여기 있는 노래들 다 아. 포함되는데 오늘 네, 그냥. 제 역할이 아. 있으니 그거 너무 역할에 충실하신 충실해야 되지 프로듀서. 않을까. 네. 프로듀서로서의 정석. 오늘 어떠셨는지. 오늘 너무 식상했고요. 나오고 싶었어요. 저 히프를 되게 한 3, 4년 만에 오. 찾아오게 돼가지고 네.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여기 네. 오니까 되게 옛날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오늘 거의 그냥 로꼬 박재범님이랑 같이 나오시는 아, 분이에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언급을 너무 다음에는 해서. 이제 로꼬 박재범 따로 나와서 복근 보여주는 걸로. 우기님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섭외를 제가 하는 걸로 할게요. 네, 진짜로.